자, 이번 시간은 교재 28페이지 나와 있는 6번. 6번은 지금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의 박스 내용인데 일단 그 전에 잠깐 볼까요? 6번은 입조대표회의 임원 선출인데 6번 문항에 입조대표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사용자인 동별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용자도 물론 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춰서 입조대표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해놓고 단서에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제 그래서 이때 사용자는 원칙은 안 되는 거지만 다만에 따른 단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그때 이때는 전체 입주자 여기서는 하나 주의하실 게 회장의 지금도 보시면 사용자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누가 될 수 없다. 회장이 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회장이 될 수 있는 것은 플러스 현재 이 주어지는 단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누구도 사용자가 회장이 될 수 있다는데 여기 이제 단서 요건 중에 그 동의권에 관한 권리 행사가 누가 하는지 그래서 지문은 지금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의 서면 동의다. 그래서 여기 단서 요건에 보시면 여기는 전체 입주자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다라면 그때는 누구도 사용자도 회장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봐두실 것은 전체 입주자입니다. 여기는 사용자는 이 회장을 선출한 이 단서 요건에 따른 권리 행사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시험을 냈었던 것도 뭐 이런 형태는 많이 거의 출제되지 않는데 지난해 현재 요 6번의 문항을 입대표와 관련 오지선다형의 문항에 이 지문을 주고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서 등이란 지문을 넣고서 이제 보면 이 틀린 지문을 냈던 지문이기 때문에 등이란 것은 사용자가 들어간 지문이기 때문에 여기 현재 6번의 단서에 따른 규정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누구만 갖는 권리? 입주자만 갖는 권리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6번 하나 정리 봐주시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가면 회장 선출에 관한 건데 이제 밑에 이제 기술자는 크게 보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일단 여기 이 회장 요 하나 정리하고 회장은 이제 보시면 공동주택의 세대에서 500세대 이상과 500세대 미만에 따라서 그 회장 선출 규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 미만에 따라서 여기서 이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 세대수로 나누어서 이상 미만이라는 건 결국 누구를 회장, 감사, 이사인데 여기서 하나 이 이상 세대수에 관계없이 임원 중에서 누군가요? 이사는 세대수에 즉 여기서 이상 미만 나눴다는 것은 입주자 등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겁니다. 부분들. 그런데 이사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어떻게 선출하는데 이때요. 이사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상 미만에 나눠지는 것이 누구? 회장과 감사를 좀 확인하셔야 돼. 이사는 세대에서 500세 이상 미만에 관계없이 입주자 등의 직접 선출을 통해 이사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이사는 입주대표의 구성원 얼마 요건으로서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여기 세대수에 나눈 여기는 지금 그 중에 임원 중에서 누구를 직접 선출할 수도 그래서 회장과 감사를 입주자 등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는 이와 같은 절차 요건을 갖춰서 선출한다는 걸 말하는 거고 이사는 세대수의 관계가 없습니다. 세대수에 관계없이 입주대표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1번인 500세대 공동체 선출에 관한 규정을 2번에 500세대 미만의 경우 선출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지금 이제 그 부분 한번 쭉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들이니 한번 쭉 하나 정리해 두시면서 가고요. 자, 박스를 이제 벗어나서 우측에 문항 7번으로 갔을 때 입조대표 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는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관리조처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조처 입조자 등이 회의록에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다. 요 의미만 잠깐 설명드려보죠. 현재 보고 계시는 지문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 이게 지금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요 의미만 좀 잠깐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열람 청구 보여주세요 하면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가 아니라 그때는 해당 공동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니 자적인 관리규약이 회의록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으면 뭐예요? 보여줍니다. 근데 뭐 특정 공동택은 회의록은 비공개라고 관리규약이 되어 있으면 그때는 비공개한다. 즉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비공개한다 정하는 거지 보관하고 있는 주체 판단에 대해 결정하지 않고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으로 그 정해 놓고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비공개가 결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문항 7번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되고요. 부분들은 자 밑에 이제 박스는 지금 박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동별대표자 임기에 관한 규정하고 문항 4번은 선출된 동별대표자와 임원에 대한 해임에 관한 규정이 박스에서 크게 두 가지로서 동별대표자 임기와 그리고 문항 4번은 그 선출된 동별대표자와 입대표회의 임원 해임에 관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들은 그 부분 하나 정리하시고요. 내용들은 자, 문항 9번은 좀 하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현재 문항 박스 밑에 가면 문항 9번입니다. 9번. 자, 문항 9번 일단은 먼저 읽어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문항에 가보니까 입주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공동택 공용 부분의 담보 책임 및 종료 확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장기유선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라고 지금 지문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는 지문을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일단 여기는 그게 따로 기술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건 일단 요거를 먼저 한번 일단 9번은 이제 이거 쭉 해서 읽어봤고요. 9번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기 전에 일단 여기는 따로 그걸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죠. 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했고요. 법에서는 뭐를 두고 있냐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로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법에 총 몇 가지를 두고 있냐면 총에서 18가지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을 해줘야만 하는 사항을 몇 가지를 정해놓은 게 있다. 18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한다는 건 이 구성원들의 분명 일부가 얼마의 손을 들었을 때 그러면 입주자 대표 의결사항 일단 18가지겠는데 18가지 이게 의결로 효력을 가지려면 구성원들이 얼마가 찬성을 의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입주자대표의 구성원이 얼마가? 과반수 찬성입니다. 입주자대표의 구성원이 과반 찬성 18가지 사항의 의결로 효력을 갖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현재 문항 9번에서 이 18가지 사항 중에서 지금 현재 문항 9번에서 현재 여기 문항 9번입니다. 9번에서는 현재 요 9번을 읽어는 봤고 요 9번대로 여러분 요걸 한번 확인하셔서 이 법에서 이 관련법에 요거 이제 기본서를 한번 확인하고 기본서 촬영을 되면 확인하시면 되는데 18가지 사항은 구성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의결 효력을 갖습니다. 라고는 하나를 확인하고 그런데 18가지 의결사항 중에서 두 가지입니다. 이제 그 두 가지가 18가지 의결사항 중에서 현재 9번 문항에서 나와 있는 지문에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 책임 및 종료 확인이죠. 종료 확인입니다. 종료 확인하고
그리고 지문 두 번째 이 종료 확인에 관한 건 이거는 뭡니까? 의결사항에서 제외합니다. 제외. 일단 제외. 하나만 더. 장기소송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기소송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이거는 제외는 하지 않아요. 제외는 하지 아니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됐다. 그래서 장기소송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서 에서는 여기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서 그 동의 내용들을 의결합니다. 그러면 18가지 의결 구성으로 과반 찬성으로서 의결하게 되는데 그 18가지 사항 중 몇 가지 사항은 담보 책임 종료 확인에 관한 사항 아예 뭐하다 의결 사항에서 제외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 장기소송 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의결 사항에 제외가 되지 않지만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서 뭐 하겠다? 그 동의는 의결합니다. 그러면 왜 제외를 하고 왜 이 입법회의 구성원이 이 과반 찬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장기소송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서 그 동의 내용들을 할 것인지 여기는 사전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현재 9번의 문항중에 보셨던 대로 첫 번째 줄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그럼 여기는 9번의 지문 중 여기는 사용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얼마입니까? 과반수. 그래서 구성원의 과반수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물론 사용자도 들어가고 입주자 들어갈 수 있지만 9번에 이게 제외가 되고 이와 같은 요건에 따라 의결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구성원이나 입주자 대표 구성원의 과반수라는 전제를 놓고 갔을 때는 어떻게 된가요? 이 담보책임 종료 확인은 아예 의결할 수 없는 사항에서 제외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 계획에 관한 사항은 여기는 누가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서 동의 내용도 진행 의결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데 원칙은 이 절차 18가지는 과반 찬성 의결을 하는데 이 전제하라면 제외가 되고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춰 의결한다는 것 정도 봐주십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회의 소집에 관한 부분 나와 있고요. 8번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 관리 관련해서 이제 지금 8번 잠깐 볼까요? 8번은 지금 보시면 동별 대표자 선거 관리라는 그래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 해임하거나 또는 입주대표 회의 임원을 선출 해임하기 위해서 꾸려지는 위원회가 뭐더라?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관련해 이제 박스에 가보시면 총 5개 문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지문의 1번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수 좀 정리해 볼까요? 위원수는 이제 보시면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 500세대 이상이면 5명 이상 9명이야. 미만이면 3명 이상 9명 이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번. 2번.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합니다. 호선이란 건 위원들이 상의해서 위원장을 뽑는 절차를 호선. 그래서 여기는 뭐 임명 지명이 아니라 호선이라는 이야기는 위원들이 선출된 위원들이 상의해서 위원장을 뽑는 절차를 뭐라? 문항 그 동그라미 2번에 호선이라 합니다. 그래서 2번. 자, 그 다음에 문항 3번. 3번에서는 일단은 그 세대수 500세대 이상 하나 체크하시고 마지막 지문 끝에 위촉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한번 확인해 볼까요? 500세대 이상의 공동택은 선거관리위원회 그 법에 따른 선거관리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세대수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이면 위촉할 수 있다. 위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 보시면 여기 보면 세대수를 한번 바꿔서도 물어봤고요.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바꿔서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문항 3번에 500세대 이상 그리고 위촉할 수 있다. 하나 이제 언급되지 않았지만 한 번 더 추가한다면 이 지문 중에 보면 뭐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절차인가요?
관리규약이란 지문까지 했습니다. 요 지금 이 문항 지문 내에서 숫자 할 수 있다 하나 봐두시고, 그리고 지문 중에 관리규약이란 지문까지 체크를 좀 하십니다. 부분들은. 자, 8번 하나 정리하고 9번에 입조자 대표의 구성원 교육에 관한 것 우측 박스 내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쭉 기술한 것 확인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특별하게 뭐 따로 여러분들에게 뭐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 숫자 관련해 주기는 그 박스의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가 보시면 2번에 매년 시간 4시간, 그렇죠. 그래서 시간하고 그 주기 4시간하고 그리고 매년이라는 질문 하나 하고요. 문항 1번에 대상자에게 공고나 알려주는 것은 몇 일 전까지 공고나 알리게 돼 있다. 세 번째 줄에 10일 전입니다. 그래서 숫자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에 10일 전. 그 다음 2번에 가면 주기하고 시간 관련 매년 4시간. 그 수치 좀 정리해 놓으십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9번까지 입주대표 회의 관련 부분 좀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가면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에서 일단 10번에 이제 관리규약은 크게 박스로 해서 하나 처리하고 2개가 나와 있는데, 관리규약은 지금 이제 보시면 지문에 자, 관리가 크게 문항 1번, 2번 두 가지로 정리해 놓고, 일단 1번 지문 문항 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체 입도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또는 사용관의 준거란 건 기준입니다. 그래서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항 1번은 요 관리규약 준칙입니다. 준칙. 지금 관리규약 준칙. (1번) 문항에서는 일단 밑에 박스 들어가기 전에 그럼 이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을 누가 합니까? 라고 해서 제정은 현재 보시는 대로 지문에 가보니까 준칙 제정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특별시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 그래서 이 제정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여기는 특별시장에서부터 마지막 지문에 이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라고 해서 이 특별시장에서 등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준칙을 제정합니다. 네. 제정권자를 뭐로 쓰냐 지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특별시장의 특별자치도, 이 지문을 길게 줄 수도 있지만 특별시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줄여서 어떻게 줄 수도 있다. 이 지문을 시도지사라고 지문을 줄 수 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시도지사나 특별시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는 같다 틀리다. 같은 표현인데 표현 자체를 길게 줄 수도 있지만 이걸 긴 지문을 줄여 뭐라고 줄 수 있다? 시도지사라고 주어도 같다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뭐 혹시나 바꾼다면 준칙 제정권자는 기존에 뭐 기출문제 봐서 바꿨을 때는 요 지문을 시장구청장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확인할 필요가 있냐면 근래 출제가 되는 문항들의 지문을 시도지사라고 지문을 주지 하지만 이 시도지사라는 지문을 줄이기 이전의 지문 특별시장에서 특별자치도지사라 긴 지문을 줄 수 있고 문항에 또는 지문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줄이기 이전에 특별시장부터 특별자치도지사가 같은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하나 준칙을 봐두시고 밑에 이제 준칙 그러면 일단 여기서 준칙이란 건 뭡니까? 시도지사가 준칙을 정하고 이 준칙을 참조해서 관리규약에 정하는데 이 관리규약을 준칙을 정할 때 법에서 시도지사가 준칙을 정할 때 이와 같은 사항을 포함을 해서 준칙을 정하라고 해서 다수의 사항이 문항 1번부터 해서 1번부터 해서 지금 29번 문항 번호는 29번이죠. 그래서 1번부터 해서 29에 해당되는 이 29가지 물론 그 중에 다시로 처리한 것까지 한다면 문항 번호만 정확히 봤을 때 30번일 수 있죠. 30번이 되는데 일단 중간에
몇이라고 처리했던까지 한다면 일단 총 30개 문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포함해서 관리규약 준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준칙 포함 사항은 지난 22회 때 그 중에 이제 그 출제했던 유형만 잠깐 하나 보죠. 여기는 29번 29가지 중에 현재 좌측 21번입니다. 그래서 그 21번을 잠깐 가시면 21번은 그 29가지 중에 문항 21번 공동택 어린이집 임대 계약에 대한 다음 항목의 임차인 선정 기준, 임차인 선정할 때 기준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냐 그래서 21번의 가에서 마에 따라 몇 가지를 5가지를 그래서 21번에 지금 이제 보시면 가에서 마에 따라 몇 가지를 고려합니까? 5가지를 고려해서 임차인을 선정한다. 그래서 그 근래 나왔던 것은 여기 29가지에서 4개를 가져온 게 아니라 29번에 국한해서 이 가에서 마에다가 다른 걸 하나 여기다 끼워놓고 다른 거 하나 끼워놓기 해서 이 다음 중 규정에 따라 임차인 선정 기준이 아닌 것은 형태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준칙이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건 내용이 어렵게 해도 여러분들 구분해야 할 다수의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칙은 지금 당장 힘드시다가 좀 나중에 밀어놓고서라도 여기 이제 이 관리규약 준칙 포함상 그와 같은 사항 결국 여기는 이 어느 1번부터 29번에 4개를 가져오든 아니면 그중에 이와 같이 근래 나왔던 21번의 국한에서 하나를 끼워 넣기 하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함사항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냐를 골라내는 게 시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 시간이 두고 확인하시면서 정리하시도록 하고요. 자, 박스를 벗어나서 문항 2번으로 갑니다. 2번은 입조대표 회의 회장 은 관리규약이 제정 개정되거나 입조대표 회의가 구성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서를 시정군수구청장에 제출한다. 그래서 관리규약이 제정 개정되거나 입조대표 회의가 구성 변경된 날로부터 신고서를 시정군수구청장에 제출하는데 며칠 이내 제출합니까? 일자만 하나 확인이 30일 이내 제출합니다. 라고 해서 10번 관리규약 정리하시고요. 관리주체 동의사항, 관리동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 동의사항은 1번 입주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 해당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관리주체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뭐 기역에서부터 COC죠. COC입니다. 그래서 동의사항은 일단은 밑에 이제 그 기역에 지금 박스 A에서부터 마지막 K는 일단 배제하도록 여러분들이 입조자 등의 동의사항은 몇 가지를 입조자 등이 사전 주체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옷에서 기역에서 시옷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그때는 입조자 등의 사전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때 그 행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동의사항 중에서 현재 그 기술된 동의사항 중에서 문항번호 한번 잠깐 볼게요. 7가지 동의사항 중에서 그 중에 지금 미음번에서 미음번은 그 7가지 동의사항 중에 미음번을 가보니까 지문은 여기는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한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돌출물을 설치한 행위입니다. 이 지금 미음에 따른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더라도 사전에 입조된 누구 동의 받습니까? 관리 주체 동의를 받게 돼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봤더니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뭐가 이게 에어컨 실외기죠.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그럼 결국 에어컨 실외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설치 공간이 있다 없다. 설치 공간이 없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누가? 입주자 등이 관리주택의 사전 동의 없고서 에어컨 실외기를 본인이 비용 부담을 해서 발코니 바깥쪽에 설치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반드시 그때 이 설치 공간이 없다. 그럼 여러분 일상생활 보실 때 발코니 바깥쪽에 샤시를 설치하고 그 샤시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왕왕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해당 입주자 등이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현실은 거의 의미가 없는 지문이긴 하지만, 그런데 시험을 공부한 여러분 입장이라면 뭐예요? 이와 같은 행위는 반드시 누구 동의를 받습니까?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란 거는 확인하시는데,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 왜 그렇냐면 미음과 관련해서 밑에 박스를 벗어나시면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2번. 자, 박스를 이제 벗어나시면 문항 2번에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 설비에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체 경우 입주자 등은 냉방 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현재 요 미음번하고 현재 박스 밑에 있는 문항 2번, 이 2번하고 요거를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건데, 자, 2번은 그 지문 중에 냉방 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 공간이 있다 없다. 설치 공간이 있답니다. 있다. 그러면 여기는 없다고 그랬고 여기는 또 있다고 그랬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럼 결국 여기서 설치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는 뭘 생각하시면 여기도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있어요. 여기는 왜 없고 여기는 왜 있습니까? 라겠어요. 먼저 보시죠. 2007년도 기점으로 2007년도 이전에는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했을 때 설계도서에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안 되다 보니까 설계도상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2007년 이전에 지어진 건설 공동택은 에어컨 실외기가 밖에 샤시를 달고 설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2007년 이후에 2007년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들어온 공동택에 대한 그 설계도상에는 뭐가 공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있어야만 사업계획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것은 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 누가 마련해 준 거예요? 사업 주체가 설계도상에 반영해서 공간이 확보가 됐다. 근데 여기서 이 공간이 확보가 됐는데 또 뭐 하겠더라? 공간이 있는데 또 돌출물을 설치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동의사항은 여기 설치 공간이 없다면 그때는 사전 동의 없고서 설치하면 되는데 2번은 이와 같은 설치 공간이 없다 보니까 미관상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법에서 사업 주체가 공동을 건설할 때 설치 공간 확보하라고 해서 이 확보된 공동택에서 또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해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공동택 여러분이 그 공동택 이제 보시면 이 설치 공간 여러분이 앞베란다 좀 이와 같이 측면에 봤을 때 앞베란다 이와 같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공간이 건물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였죠. 그래서 여기 있다는 건 이와 같이 애초에 건물을 사업주체 건설할 때부터 앞베란다 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만 2007년도부터는 사업계획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있는데 또 하는 건 된다는데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두 번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들이. 네, 그러기 위해서 하나 확인해 주시면서 2번 정리합니다. 자, 층간소음. 층간소음 이제 보시면 쭉 읽어보시죠. 층간이라는 건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1번, 2번, 3번. 층간소음의 범위는 밑에 이제 가보시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3번의 박스 1번에 직접 충격 소음하고 공기 전달 소음이라고 그래서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 충격 소음, 그리고 공기 전달 소음이란 것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공기 전달 소음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네요. 자, 관련 우측에 박스에 이제 가보시면 층간 소음 관련해서 두 가지죠. 직접 충격 소음하고 공기 전달 소음 관련해서 지금 주간 자간 관련 총 데시벨 수치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데시벨 수치는 꼭 체크하시겠어요. 일단 시험은 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직접 충격 소음에서 1번, 공기 전달 소음에서 1번 해서 각각 4개 숫자 중에 총 6개 숫자 중에서 4개 숫자를 주간 쓰는 문제 나왔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데시벨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이런 꼭에서 6개 데시벨 숫자 관련
6개 중에 어떤 데시벨 숫자를 물어보시더라도 쓰실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 놓으십니다. 부분들은. 위탁 운영은 13번에 박스에 들어가 있는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건축물에 따라 제한 동의는 한번 쭉 읽어두시면 되고요. 한 장을 넘겨서 14번. 14번인데 보시면 사업주택 어린이 임대계약 체결 관련해서 시정군수구청장은 입주협회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에 주민공동시설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어떤 대상 시설에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2, 3번에 대한 세 가지 대상 시설을 좀 확인하시는데, 자, 세 가지는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어린이집, 두 번째 다함께 돌봄센터, 세 번째 공동육아 나눔터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할 수 있는데 동의는 얼마? 두 번째 줄에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정도 확인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러게 이제 마무리하고 04번에 공동주택 전문관리 관련해 이제 보시면 그 중에 이제 보면 주택관리업자, 이제 1번은 박스는 주택관리업자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네 가지 요건을 가지고 등록한다 그래서 자본금, 기술인력, 주택관리사 시설 장비 관련 부분을 기술한 것으로서 지문은 그러게 이제 하나 정리를 봐두시고 일단 그 네 가지 기준 중에 자본금은 2억 원 이상, 기술인력은 지금 가나 다란데 기술인력에서는 하나만 구분하시게요. 그 직군별에 따른 그 직이 산업기사와 기능산지만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그 중에 산업기사는 누굽니까? 전기산업기사,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그 외의 직군은 다 뭐죠? 기능사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고 그래서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고 자격은 주택관리사 1명, 주택관리업 등록을 할 때 주택관리사 자격 1명이지 주택관리사번호 따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등록 기준에 관한 네 가지 한번 정리 봐주시고요. 자, 우측. 자,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우측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2번에 자, 등록을 하고 주택관리업을 하다가 등록이 말소됐어요. 말소가 되면 최소 몇 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법에서는 말소되는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은 등록이 말소가 돼서 몇 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2년이 지나야 되죠. 그래서 연수 한번 잠깐 봐주시고 자, 문항 2번입니다. 2번은 지금 관리상의 의무와 관련 1번에 잠깐 보죠. 1번. 자,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 해임 그 밖의 사이로 결혼이 된 때는 그 사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한번 잠깐 볼까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자, 관리사무소장의 공동택 관리 방식에 따라 지금 보시면 현재 주택관리업자가 배치에 따른 무슨 관리인가요? 위탁관리죠. 위탁관리요. 자, 공동택 관리 방식 위탁관리인 경우도 공동택 관리사무소장이 필요하고요. 무슨 관리일 때? 자치관리입니다. 자치관리 방식인 경우도 누가 있어야 돼요? 공동택 관리사무소장이 필요하는데 근데 관리사무소장의 사유에 따라 결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결혼이 발생했다는 공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 위탁관리는 새로운 소장을 주택관리사 등이 며칠 이내 재배치합니까? 15일 이내에 재배치합니다. 그러면 자치관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와 같은 해임 등의 사유로 결혼이 발생했다면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을 입주대표회의가 재선임하는데 그러면 자치관리는 며칠 이내 재선임합니까? 30일 이내.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이 결혼이 발생했을 때 위탁관리와 자치관련 배치나 선임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일자만 좀 잠깐 봐주세요. 그래서 현재 자치관리 15를 확인한 여백에다가 위탁관리 15쯤 여백에다가 자치관리라면 새로운 소장을 결혼시라면
입주대표의 구성원 과반수 한성으로 소장 선임은 며칠 이내 재선임하더라? 30일 이내 재선임한다 해서 일자 15, 30 하나 확인하시면서 동그라미 1번 하나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 등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 등은 여기는 정리를 좀 정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지문들이죠. 부분들은. 여기는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 자, 2번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 등 그래서 1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역, 니은 또는 지읒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택관리업자, 저기 이제 주택관리업자입니다. 이제 보고 있는 게 주택관리업자. 자,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을 말소합니다. 등록 말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시면 돼요. 두 가지라는 건 지금 보신 대로 필요적 등록 말소. 그러면 필요적 등록 말소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등록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일단 필요적이란 반드시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말소합니다. 반드시라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적발되면 등록을 반드시. 자, 그러면 지금 기역, 니은, 지읒에 해당하는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그래서 밑에 여기는 가보니까 기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니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이용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게 아니라 합산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그 다음에 지읒,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행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필요적 등록말 사유는 몇 가지인가요? 기역, 니은, 그리고 지읒 중에서 이 셋 중에 하나 일단 크게 문항상으로 세 가지가 되는데 여기 니은번은 그 두 개가 묶여 있기 때문에 필요적 등록말 사유는 몇 가지가 총 네 가지 사유가 되죠. 그래서 그 중에 현재 요 문항 니은번 중에 보시면 숫자 관련해서 3년, 2회, 그리고 개월 12개월이죠. 부분들은. 그래서 일단 지문은 여기 니은에 두 가지 사유 중에 3년 2회, 개월은 몇 개월, 12개월이라는 요 숫자. 그래서 일단 요 총 기억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을 반드시 말소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니은번은 숫자 관련 3개 꼭 하나 확인하시면 자, 필요적 등록 말소라는 건 요 기역, 니은, 지읒에 해당하면 등록을 반드시 말소합니까? 네. 이때는 등록이 말소가 되고 몇 년이 지나야 돼요? 2년이 지나야 등록으로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필요적인 사유가 있다면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그럼 임의적 등록 말소라는 건 선택의 여지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안을 판단에 중하다면 일단 여기는 선택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안별에 따라서 또 중하면 무슨 처분할 수 있고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말소하려고 봤더니 사유가 그렇게 중하다면 대신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물었다. 예를 들어서 자, 다음 중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사유를 고르면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뒤집어서 다음 중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굳이 이 네 가지 이외의 사유를 다 뭘로 갈 수 있어요? 임의적인 사유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필요적 등록 말소 4가지는 꼭 기억하신다면 나머지는 뭘로 밀어내서 임의적인 등록 말소에 밀어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또는 1년 이내 기간 동안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수 있답니다라고 밀어가시고요. 여기서는 현재 교재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러면
필요적은 정리가 끝나고 일단 임의적으로 봤을 때 임의적은 선택지가 두 개라고 그랬어요. 임의적인 등록 말소인데 사안을 판단해 보니까 중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지만 대신 경미하면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요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임의적인 사유 중에서는 등록 말소가 아니라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때 영업정지를 뭐 하더라? 명하여야 한다. 그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는 건 뭐예요? 해당 행정처분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예를 들어서 3개월의 행정처분인데 이때 영업정지 이 임의적인 사유 중에는 이 3개월 동안의 영업정지를 뭐더라? 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당 행정처분 기간 동안은 뭐예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근데 영업정지 사유 중에 명하여야 한다는 사유도 있지만 뭐 하더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명할 수 있다는 건 꼭 해당 이 3개월 동안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더라. 그럼 이건 잠깐 보류하고. 자, 그럼 이제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닌 임의적인 사유 중에 말소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두 가지로 나눠 구분하시는데 그중에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는 사유는 교재는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박스에 있는 지문 중에서 그걸 한번 골라내 볼까요? 부분들은. 현재 1번의 박스에 가보시면 그 문항 번호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문항 번호로 가시면 그 시오다고 이응이 있죠. 시오다고 이응. 현재 그 교재 박스 문항에 시오다고 이응. 시오다고 이응에 해당하는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필요적 영업정지 사유로서 시옷.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 등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응.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손 충당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이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무슨 처분이에요? 이때는 임의적인 등록 말소 사유로서 영업정지를 명한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게 정리를 여기는 요거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죠. 요것까지 정리하셔야 되고. 자, 이제 그러면 임의적인 말소 영업정지를 명하는 것도 있지만 명할 수 있다. 그럼 여기도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3개월의 행정처분 기간 동안 영업정지,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을 닫는 대신에 이 방법이 또 있다. 영업정지를 3개월 동안 문을 닫을 수 있지만 3개월 동안에 문을 닫는 대신에 뭘로 대신할 수 있다?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 자, 과징금이란 건 돈이에요. 그래서 한 장을 잠깐 넘겨보시면 지문에 밑에 2번은 먼저 한번 보고 가죠. 박스를 벗어나 밑에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가름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과징금은 한 장을 넘겨보시면 그 상단 박스 동그라미 1번. 과징금은 영업정지 기간 1일당 3만 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얼마를 초과할 수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최대 상한액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1천만 원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2번 그리고 3번. 자, 통지를 받은 자는 즉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로부터 며칠이나 납부합니까? 30일 이내.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 며칠 이내? 7일 이내 납부합니다. 라고 해서 과징금은 총에서 관련 부과 관련 기준하고 납부 관련 숫자 몇 가지를 5가지를 확인하십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과징금 관한 부분까지는 다음 여러분들이 3가지, 여기까지 이제 해서 총 3가지 관련 부분에서 과징금까지 정리하십니다. 그러면 여기는 과징금을 잠깐 이제 정리 다시 한번 하죠. 자, 등록 말소는 반드시 그 사유에 따라 반드시 문을 닫는 사유, 기역, 니은, 지읒. 그럼 이 4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임의적인 사유로서 선택지가 2개. 중하문 등록 말소요 아니면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는데 영업정지는 다시 임의적인 사유 중에서 영업정지를 명한다는 몇 가지 사유가 있다? 2. 그럼 이 2가지를 제외하면 그 외에 임의적인 말소 사유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때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이 행정처분 3개월 동안에 해당되는 만큼의 뭐를 과징금으로 대신 내고
해당 3개월 동안 주택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2, 3번에 세 가지 하나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이것까지는 꼭 기억하세요. 여기 정리할 것은 자 이제 보죠. 그러면 필요적 사유, 기역, 니은, 지것에 해당할 때 이거는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는 지문을 주면 그거는 맞다 틀리다? 안 되죠. 왜? 등록에 말소되는데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필요적 등록 말소니까. 또 하나. 자, 임의적인 사유 중에 영업정지를 명한다. 여기도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 OX? 안 되죠.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한시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은 필요적 등록 말소나 필요적 영업정지는 안 돼요. 왜냐하면 문을 닫고 2년이 지나야 돼요. 문을 해당 행정지 문을 닫아야 되는데 과징금으로 가름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과징금으로 가름한다는 것은 임의적 등록 말소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뺀 나머지 사유에 한해서만 뭐가 가능하다. 둘 중에 선택하는데 대신 문 닫는 대신에 뭐 할 수 있다?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까지가 정리해 두셔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일단 정리돼서 이건 출제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 이제 교재는 빠져 있지만 또 출제비는 높은 부분들 하나만 추가 설명해 보죠. 자, 주택관리업 잘못하면 등록을 말소하지만 또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합니다. 자, 그러면 위탁을 준 공동주택에서는 뭐예요? 이 하루아침에 날벼락 문을 닫는다네요. 등록을 말소해버리고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어떻게 돼요? 위탁을 받은 준 공동주택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를 이 행정처분을 시장구청에 하기 전에 최소 처분일 얼마 전까지 1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1개월 전까지 그 누구에게 통보합니까? 이 1개월 전까지 그 누구에게 해당 공동택 입주자 대피회의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피회의에게 그래서 입주자 대피회의 일단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 행정처분하고자 할 때는 시장구청장은 반드시 1개월 전에 입주자 대피회의에게 사전 통보하게 돼요. 그래야 아파트에서 뭐 할 수 있죠? 공동택에서 사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한다고 하면 문항 번호를 매긴다면 통보에 관한 문항의 요 4번까지 그래서 현재 보시는 대로 현재 요 박스표는 이거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보신 대로 방가로 1, 2, 3, 4에 따라서 설명드렸던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어떤 수치라든가 어떤 지문을 걸리는 것은 이거는 전제로 꼭 정리하셔야 될 부분들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 정리. 여기 단순히 지금 뭐 간단히 그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가 근데 과징금도 어디에 부과되는지가 정리가 단순히 이 5가지만 정리했는데 여기다 갖다 붙이거나 여기다 붙이는 것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까지는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서 2번 주택관리업의 등록 말소 등을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관리주체 업무와 주택관리사 관련 부분 정리하시겠습니다.